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법, 자아관. 자아관이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뜻해. 또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이기도 해. 자아관은 네가 행동하고 생각하며 느끼는 것과 모두 이어져 있어. 긍정적인 자아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아해. 이렇게 긍정적인 자아관을 가지면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도 훨씬 쉽단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실수를 해도 자신이 형편없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야. 실수는 그냥 실수일 뿐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실수에서도 배울 것은 있어. 무엇 때문에 실수했는지 배우고 또 해보는 거야. 사람들은 실수하기 전에 너도 좋아하고 실수한 다음에 너도 좋아할 거야. 긍정적인 자아관이 강할수록 마음이 느긋해지고 기분이 좋아 바람직한 선택을 하기도 쉬워지지. 부정적인 자아관은 있는 그대로의 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런 사람은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한단다. 부정적인 자아관을 가지면 새로운 일을 두려워해. 실수를 하면 어쩌나,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쩌나 걱정이 앞서거든. 잘 안 될 경우에는 자기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또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지레 겁을 먹어. 자아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해본 여러 가지 일들은 그 일이 그냥 재미있어서 해보는 것이 많아. 아니면 그 일을 한 사람을 따라해보고 싶어서 해보기도 하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는 여러 가지를 배워. 말하고 걷는 것도 그렇게 배우는 거야. 우스갯소리를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달리고 뛰어넘는 것도 배운단다. 잘할 때도 있고 가끔 못할 때도 있어. 이러면서 우리는 세상과 주변에 대해서 배워나가. 너희가 이렇게 뭔가를 하거나 배울 때 네 주변에는 너를 지켜보는 사람이나 함께 어울리는 사람도 있어.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 어린이집 선생님, 가족, 친구가 그런 사람들이지. 그분들이 너에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들은 너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어. 잘했어 라던가 아니 안 돼 같은 말을 할 수도 있어. 미소를 짓거나 찡그리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못하게 가져가거나 안아주거나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하지. 너는 이런 반응을 보고 네가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돼. 하지만 이것만이 네가 배우는 전부는 아니란다. 시간이 흐르면 어른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게 돼.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네가 스스로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끼쳐. 자아관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주변 어른들이 그래 한번 해보렴 하고 격려하며 너에게 기회를 주면 너는 어른들이 네가 해낼 수 있다고 여긴다는 걸 알게 돼. 어른들이 너를 좋아하고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도 알게 되지. 그러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에도 자신감이 생겨. 하지만 반대로 네가 놀이를 하거나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어른들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또는 그만둬 같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면 어떨까? 네가 뭔가를 제대로 못했다고 화를 낸다면? 하지 말라고 말리거나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배우려 들지 않고 나는 별로 재능이 없어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될지도 몰라. 심하면 네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거나 어른들이 너를 포기하고 도와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이런 식이라면 자아가는 매우 부정적이 될 거야. 자아가는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나이를 먹어가며 계속 발달해. 따라서 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어른들, 이를테면 부모님이나 가족이 너의 자아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쳐. 부모님이 아닌 다른 어른도 자아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단다. 삼촌이나 숙모, 할머니나 할아버지, 선생님, 종교 지도자, 수녀님, 부모님의 친구 등등 네 주변의 어른들에게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분들은 모두 어떤 식으로든 너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야. 네가 그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길 바라고 도움을 구한다면 그분들도 너를 소중하게 대하고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실 거야. 어른들이 널 마음에 들어하거나 주변에 네가 있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되면 스스로를 좋게 여기게 될 거야. 그렇지만 가까운 어른들이 네가 화가 났거나 속상해하면 자신을 바보 같다고 느끼거나 잘못됐다고 느끼게 될 거야.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믿게 될 수도 있어. 누구나 자라면서 긍정적인 순간과 부정적인 순간을 다 경험하게 돼.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이 뒤섞여 있다고 보아도 좋단다. 그런데 이 중 어느 한쪽을 더 많이, 자주 겪으면 나중에 자아가는 더 자주 겪었던 한쪽으로 쏠려
긍정적이 되거나 부정적이 되지. 사람은 누구나 가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화를 내기도 해.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심하다면 위험한 거야. 집안의 어른들이 내게 화를 내면서 네 몸에 상처를 낼 듯하면 믿을 만한 어른에게 이 일을 털어놓아야 해. 믿을 만한 어른이란 한 집에 사는 가족 말고 할머니나 할아버지, 담임 선생님 또는 교장 선생님, 상담 선생님이나 생활지도 선생님을 말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너에게 도움이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주실 거야. 지금 당장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119에 바로 신고하렴. 앞에서 소개한 대현이와 지아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대현이는 자기에 대해 좋게 생각해. 자신은 능력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믿어. 새로운 일을 끊임없이 배우고 그중 어떤 일은 아주 잘할 수 있다고 믿어. 그렇다면 지아는 어떨까? 지아는 자신에 대해 의심해. 자신이 인격체로서 온전히 사랑받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사람인지 불안해하지. 의기소침해져서 일을 그냥 포기할 수도 있어. 소프트볼을 그만둘 수도 있고 다른 일을 그만둘 수도 있단다. 자기 생활에 절망을 느끼고 우울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지아가 꼭 그만둔다는 것은 아니야. 지아는 소프트볼 대신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지아는 아빠를 만족시키려고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때부터 지아는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우울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슬프고 절망하며 맥이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 지금 이렇게 느낀다면 가능한 한 빨리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렴.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 선생님, 다니고 있는 종교단체의 어른 또는 믿을 만한 다른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야. 네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지 말하면 그분들은 널 도와주실 수 있어. 왜 완벽주의자가 될까? 거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해 자녀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늘 고민하고 해로운 것으로부터 자녀를 지키기 위해 애쓰지. 그렇지만 때때로 이런 아낌없는 사랑이 자녀에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 예를 들어 자녀가 실수도 하지 않고 해도 입지 않게 보호하는 부모가 있다고 해보자. 그런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실수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게 될 수 있어. 부모에게 인정받으려면 완벽해져야 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아이들은 더 열심히 노력하게 돼. 부모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행동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야. 아이들의 흠을 자주 들추어낸다. 부모가 아이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할수록 아이들은 더 열심히 부모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해. 자신이 완벽해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다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말을 자주 한다. 어떤 부모는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나 유명한 정치인에 대해 불평해. 그럼 아이들은 부모가 욕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을 것이고 그들처럼 비난받지 않기 위해 완벽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한단다.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대신해준다. 어른들은 모든 일이 더 빨리 이루어지고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린이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조차 시키지 않는단다. 이런 집의 아이들은 자기 혼자서는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주 완벽해져야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느끼게 돼. 형제 자매끼리 비교한다. 네 형처럼 좀 하면 안 돼? 하는 식으로 형제 자매끼리 비교하면 아이는 열등감에 빠져. 그래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발버둥치게 돼.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잘못을 했는데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부모도 있어. 그러면 아이들은 자신이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오해할 수 있어. 자기가 완벽해져야만 부모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자신이 소중해진다고 느껴. 지나치게 엄격한 규칙을 들이댄다. 엄격한 규칙이 있는 집에서는 아이들이 긴장을 풀고 편안히 놀지 못해. 부모가 자주 껴안아 주거나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도 드물어. 그럼 아이들은 어른들이 자기와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 부모님이 완벽주의자인 경우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다 보면 아이들이 완벽주의를 배울 수 있단다. 잘했어 하지만 이라고 말한다. 어른들은 가끔 그래 괜찮아 하지만 하거나 그래 좋지 그런데 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 예를 들어 그래 오늘 저녁 숙제를 한 것은 잘한 일이야. 그렇지만 이건 꼭 해야지 라거나 80점도 나쁘지는 않아. 하지만 왜 100점은 못 받니? 하고 말하는 경우란다. 이런 식이라면 아이들은
잘한다 하는 칭찬을 받으려면 완벽해져야겠구나 하고 생각한단다. 폭력을 쓰는 가정인 경우. 어떤 집에서는 부모가 자주 다투기도 해. 부모가 술을 많이 마시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완벽해지면 모든 일이 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 어떤 일에 재능이 있고 소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완벽주의가 생길 수 있단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로는 무엇인가에 소질과 재능이 있다고 해서 완벽주의자가 되기 쉬운 것은 아니라고 밝혀졌어. 재능 있는 사람은 종종 기준을 높이 세우고 월등하게 잘하려고 하지. 하지만 이것은 완벽주의와는 달라. 재능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뭐든 잘 해낼 수 있는 능력 덕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많아. 그래서 재능 있는 아이들이 완벽주의자로 보일 수도 있어. 완벽주의는 너나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야. 세상 어떤 부모도 일부러 자기의 아들과 딸을 완벽주의자로 만들지는 않는단다. 너처럼 너의 부모도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방식 때문에 그렇게 하신단다. 부모도 너나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아관이 있어. 부모의 자아관 역시 부모가 자란 가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들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거야. 부모의 자아관은 부모로서 행동하는 것과 관계 있단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고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지. 뒤에서 부모와 자아관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볼 거야. 부모의 자아관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들어보는 것도 너에게 도움이 돼. 이것을 꼭 기억해. 네가 가진 완벽주의는 너의 탓이 아니야. 그리고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니야. 다른 사람을 탓한다고 해서 완벽주의를 이겨낼 수는 없어. 어딘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보다 완벽주의를 이해하는 것이 더 도움이 돼. 완벽주의의 자아관이 왜 생겼는지 알고 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될 거야. 자아관은 네 모습 그대로가 아니야. 다만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바라본 방식일 뿐이야. 전등 스위치를 딸깍 켜듯이 그렇게 자기의 자아관을 쉽게 바꿀 수는 없겠지. 하지만 자아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단다. 이미 많은 완벽주의자들이 그렇게 자아관을 바꾸는데 성공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단다. 그러니 너도 분명히 할 수 있어. 나를 바라보는 방법. 네가 만일 완벽주의자라면 아마 너는 자신에 대해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 어떤 때 넌 이렇게 생각해? 1. 나는 아주 잘해. 웬만한 사람들보다 내가 나아. 또 어떤 때 넌 이렇게 생각해? 2. 완전히 엉망이야. 꼴찌는 면했지만 너무 형편없어.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한다면 넌 결국 아무리 잘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여길 거야. 네가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을 바꾸어야만 완벽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자아관을 바꾸는 것은 너의 세계관을 바꾸는 일이야. 다시 말해서 네가 이제껏 세상을 생각하고 받아들인 방식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 그게 과연 쉬운 일이겠니?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야. 우리는 잠수용 호흡장치 없이는 물속에서 숨쉬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완벽주의는 자기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다고 여기며 자기를 몰아가는 것과 같아. 우리가 물속에서 숨을 쉬지 못한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것도 당연해. 반면 자기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 물론 실력을 늘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그것과는 별개로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인단다. 너도 그런 사람들처럼 할 수 있어. 너의 자아관을 이해하고 자아관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깨닫는다면 스스로를 차츰 나은 쪽으로 바꾸어갈 수 있단다. 자신을 바라보는 한 가지 방법. 앞에서 읽은 것처럼 자아관은 내가 누구이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어울리는지에 대한 모든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단다. 그렇다면 자아관은 진실되어 바꿀 수 없는 것일까? 아니, 그렇지 않아. 자아관은 자신을 바라보는 한 가지의 방법일 뿐 다 결정되어서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야. 다른 자아관이 있다면 자신을 다르게 바라보겠지. 그러나 다른 자아관으로 자신을 다르게 본다 해도 너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란다. 너에게 몇 가지 물어볼게. 어떤 사람이 첼로나 바이올린, 농구 또는 다른 어떤 것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 그러다 연습을 멈추고 잠시 쉬고 있어. 그러면 이것은 잠시 쉬는 걸까? 아니면 게으른 걸까? 너는 90점이나 80점대 점수를 받았어. 이건 좋은 성적일까?
아니면 100점이 아니니까 나쁜 성적일까? 시험을 망친 걸까? 어떤 사람이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어. 이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100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서였을까? 운이 좋았나? 시험이 쉬웠나? 아니면 이 모든 게 합쳐졌기 때문일까? 만일 운이 좋았다면 원래 그 사람은 똑똑하지 않은 걸까? 네가 연습하다 잠시 쉬는 것을 게으름이라 여긴다면 어떤 사람들은 네가 자신에게 심하게 군다고 할 거야. 완벽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완벽해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조금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자기를 게으르다고 여긴단다. 성적도 그래. 100점을 받으려면 똑똑해야 할까? 네가 100점을 받은 건 운이 좋아서라고 말한다면 너 자신을 별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네가 스스로에 대해 너무 모질다는 뜻이야. 부정적인 자아관의 결과이지. 서로 다른 자아관을 가진 훈이와 시은이 이야기. 훈이와 시은이는 친구야.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둘은 이웃에 살았어. 둘은 지금 13살이야. 둘은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 친하게 친구로 지냈어. 훈이는 시은이와 이야기를 나누면 편안해. 훈이와 시은이는 며칠 전 같은 시리즈의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 이야기했어. 시은이가 먼저 말했어. 이 책은 친구를 사귀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해. 내 생각에는 친구 사이의 의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 같아. 훈이가 이렇게 덧붙였어. 그 말을 들은 시은이도 훈이와 의견을 같이 해. 둘은 책에 나온 아주 자질구레한 것까지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이야기하며 즐거워했어. 다음날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 있었어. 훈이와 시은이는 그 책을 읽은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했어. 모두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말했어. 시은이는 맞장구를 치면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 시은이는 이렇게 여럿이 이야기하는 게 좋아. 자신이 재치있고 똑똑하게 느껴지거든. 훈이 역시 아이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재미있지만 아무런 말도 못해. 자신이 멍청하고 쓸모없게 느껴져.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도 겁나. 이런 말을 하면 바보처럼 보이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내 의견과 다르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에 여러 사람 앞에서는 절대 말하려 하지 않아. 시은이가 훈아 너도 이 책에 대한 생각을 말해봐 하고 말해도 훈이는 아니야 네가 해 나보다 잘 알잖아 하며 뒤로 물러나. 집에 오는 길에 시은이는 훈이에게 물었어. 훈아 너 괜찮니? 훈이는 시은이에게 왜 그런 것을 묻느냐고 해. 다른 애들이랑 이야기할 때 너는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아.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랑 있을 때는 이야기도 잘하면서. 그건 그냥 더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 무슨 말이야 훈아. 어제는 같은 내용으로 우리 둘이 1시간이나 이야기했잖아. 훈이와 시은이는 자아관이 달라. 둘이 똑같은 책을 읽고 똑같은 것을 알고 있더라도 시은이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 하지만 훈이는 그게 불편해. 훈이는 자기가 별로 똑똑하지 못하고 쓸모없다고 믿어. 뭔가 실수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은 더 굳어져. 그런데 친구인 시은이는 훈이가 머리도 좋고 뭐든 잘한다고 생각해. 도대체 누가 옳은 걸까? 사실 누가 옳다고도 그르다고도 말할 수 없어. 다만 훈이라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눈이 있을 뿐이야. 앞장에서 배웠다시피 자아관도 그래. 자아관은 너 자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너를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야. 유리컵을 바라보는 방식. 옆에 유리컵에는 물이 반밖에 안 찼을까 아니면 반이나 찼을까? 너라면 어떻게 대답하겠니? 너는 네가 가진 것에 신경을 쓰니? 아니면 갖지 못한 것에 신경을 쓰니? 완벽주의자일 경우 반밖에 차지 않은 유리컵으로 보기 쉽지. 완벽주의자는 부정적인 면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 바로 컵에 비어있는 부분 말이야. 넌 달리기 시합에서 네가 가진 기록을 깼어. 그런데 너희 반에 너보다 빨리 달리는 친구가 한 명 있어서 너보다 먼저 결승점에 들어왔어. 네가 부정적인 자아관을 가졌다면 전보다 그래도 잘 달렸네 하지 않고 시합에 졌네 하고 말할 거야. 두 가지 생각이 다 맞아. 좀 더 긍정적인 자아관을 가졌다면 자신이 잘 해낸 일에 더 주의를 기울이겠지. 물론 너는 시합에서 졌지만 운동 경기에서 그런 일은 흔하다는 것도 알 거야. 그러니까 시합에 졌더라도 실패는 아니야. 이번에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느끼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실수에 대한 네 생각을 들려줘. 자, 실수란 무엇일까? 1. 실수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다. 2. 실수란 나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는 신호이다. 너는 어느 것을 답으로 골랐니?
부정적인 자아관을 가진 사람은 2번을 선택할 거야. 그런 사람은 완벽해져야 한다며 스스로를 몰아세울 수 있어. 그러나 긍정적인 자아관을 가지고 있다면 있는 그대로 너를 받아들일 수 있어. 너 자신을 계속해서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지도 않을 거야. 실수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 그래, 실수는 귀찮고 성가시기는 해도 살아가면서 당연히 겪는 일이야.